뉴스쇼. 29명 사망, 29명 부상. 사망자 가운데는 여자가 23명이고요. 남자가 6명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제천 8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피해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9 신고도 신속히 됐고요. 소방차도 비교적 빨리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건물 앞을 막아선 차들 때문에 소방차는 진입에 애를 먹었고 소방사들이 차는 무슨 이유인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건물의 외장재는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도 많이 내뿜는 드라이비트였는데다가 유일한 통로인 계단으로 그 가스가 들어차자 탈출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통유리 빌딩의 특성상 창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구조의 목욕탕은 화재 소식조차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재산 피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불이 2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번져간 겁니다.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숫덩이로 변한 건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제천 그 현장부터 연결을 하지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5시 18분. 매달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뭐 마음에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갔으니까 안 믿었어요. 예, 지금부터 만날 분은 건물 난간에 매달려 있는 3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 크레인을 끌고 와서 이 3명을 구조해낸 구조자이자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제천 주민 이기현 씨 연결을 해보죠. 이기현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전 지금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에 들려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천 화재 건물 앞에 계세요? 예, 지금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완전히 꺼진 건가요? 예, 불은 제 육안으로는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건물이 이제 아침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할 텐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은? 예, 제가 어제 철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길이 너무 거세서 이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냥 폐 건물 같은 느낌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탄 겁니까? 8층 전체가? 예, 맞습니다. 완전 전소된 상태. 네. 그러니까 어제 화재 현장에 도착하신 건 언제쯤이에요? 이기현 씨가 도착하신 건? 제가 일을 마치고 다행히 시내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 현장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현장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으면 빨리 장비를 끌고 와라. 우리 지금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장비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 5시경에 현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크레인 업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개인 크레인. 예, 아버지가 운영을 하시고 저도 같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 크레인인 거죠? 정식 명칭은 고소작업차라고 하고요. 예. 크레인에 보면 버켓이 달려 있는데 그 버켓에 사람이 이제 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제 공사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아하, 그걸 가지고 작업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바로 그냥 그 제천 빌딩으로 가신 거군요.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화재가 난 건 3시 50분경인데 도착해보니 몇 시쯤 되던가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경이었어요. 5시경. 그럼 불이 난 지 1시간 뒤인데 1시간 뒤 상황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 이미 연기가 이제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그 내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선은 이제 그 난간에 있던 3명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빨리 펴가지고 저희 버켓을 구조를 할 수 있게 대해줬어야 되는데 장비를 피고 나서 저희가 붐을 올릴 당시에는 연기가 너무 거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7, 8층에 사람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정도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난간에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좀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크레인을 운전을 하셔가지고 벽에 이제 붙이고 그 사람이 저희 버켓에 타는 것도 보이질 않아서 그 정도였군요.
예, 한 1분 정도 대기한 후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려보니까 예. 예, 한 4층 높이 정도 내려오니까 안개가 걷히면서 예. 저희 버켓에 3명이 타고 있는 게 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명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올려서 구조를 해내고 보니 3명이 타 있었던 거군요. 예, 내리자마자 저희가 위에 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예. 최대한 물어봤지만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 예, 저희는 빨리 장비를 철수시켜서 이제 다른 곳에 예,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제 장비를 옮겼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네.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증언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개인 크레인을 끌고 와서 그 작업을 도왔던 분입니다. 이기현 씨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 소방차가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다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해보죠.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영주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불은 지금 1층 주차장에서 시작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3층에 있던 생존자 말을 들어보면요. 화재 비상벨이 울리고 밖을 보니까 이미 창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더라.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번질 수가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 이제 이 동영상이라는 사진들을 보면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붙어서 저층 부분의 드라이비트가 급격히 연소를 하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굉장히 거세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면서 사실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이렇게 화재가 직접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필로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건물 계단 부분이라든지 출입구 부분 쪽으로 연기와 화염이 들어가서 수직으로 터져 있는 계단 부분을 통해서 상층부까지 이를테면 8층 부분까지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9명 사망자 대부분이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숨졌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를테면 창문 등을 통해서 연기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연기에 의한 피해는 계단부라든지 수직관 통로 이런 쪽으로 통해서 내부적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수직으로 위로 번져갔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질식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빠르게 유입되는 경우에 사실은 각 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계단 말고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단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 뭐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유일한 대피할 수 있는 수직 피난 통로인 이 계단 자체가 사실은 피난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연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히 지금 29명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여자 목욕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2층에 있던 여자 목욕탕. 물론 이 발화 지점이 여자 목욕탕 바로 아래라는 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이곳에서만 대량으로 피해가 났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우나의 특성상 탈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씻는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공간의 폐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폐쇄성이 높다는 거는 비상시에는 대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런 것들이랑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늦게 인지를 했고 이미 인지해서 도망가는 시점에서는 탈출구가 없이 이미 연기에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아마 화를 당하신 것으로 예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장재 문제,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 유일한 탈출구는 계단밖에 없었는데 그쪽으로 이미 연기가 다 유입된 상태였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든 건 구조 작업에 장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고에서도 경험했던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소방대가 직접 출동을 했을 때 건물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좁은 길 때문에 바로 소방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 아니, 그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차량의 폭은 한 6m 이내인데요. 이 차가 이제 거기서 멈춰서 전개를 해서 활동을 하려면 예. 최하 한 8m 정도는 확보가 되고 여유 있게 한 10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법 주차가 한 대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 활동을 사실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m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8층짜리 건물인데 그 앞에 8m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어렵게 접근을 했는데 또 사다리차가 전체로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또 목격자도 있고. 요건 좀 얘기가 엇갈리더라고요. 목격자들은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한번 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접었던 것인데 그걸 보고 지금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거다. 뭐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다리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은 그 화재가 난 건물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5, 6, 7층, 8층 부분이 약간 이제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경사진면이 형성이 되는데 피라미드처럼.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다리차가 이제 전개를 하더라도 이 전개를 했을 때 이런 작업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 이제 사면이 생기는 형태에서는 사실 소방의 의견도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소방의 이를테면 다 단순한 이런 고장인지 혹은 이런 이제 작전이라든지 현장 활동상의 판단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창문이 별로 없는 통유리 구조예요. 요즘 이런 빌딩들 굉장히 많잖아요. 창문 조그맣게 있고 거의가 다 유리로 된 통유리 구조. 이것도 영향을 줍니까? 화재에? 실제로 이제 뭐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이렇게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창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창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빼줄 수 있는 배연창을 설치한다든지 그 안쪽에 이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연기를 빼줄 수 있는 재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미흡하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빠질 수 있는 이런 개구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점이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유리 구조를 하면서도 환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가능성 이런 거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창들도 대부분 가리거나 혹은 또 막거나 또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 구조로 바꾸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더더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제 벌어진 제천의 화재 참사 29명이 사망했고요. 그중에 여자가 23명, 남자가 6명, 20명은 여자 목욕탕,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전 6시 반부터 다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명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하도록 하죠. 네, 2부에서 청주 화재 현장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산불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어젯밤 9시 47분부터 포항의 야산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큰 불은 새벽 2시쯤에 잡혔고요. 지금도 잔불 정리 중에 있는 진압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이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됐던 인터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었습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안 대표의 뜻대로 된 거죠. 그러자 통합 반대파는 이 결정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극도의 혼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바른정당도 통합의 파트너 바른정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결을 해보죠. 마침 오신환 의원이요 오늘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취임을 하는 날입니다. 만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화재 참사 때문에 마음이 좀 가볍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으로서는 큰일이네요. 원내대표 겸 통합 교섭 창구 역할도 맡으셨다고요? 네네. 예. 지금 뭐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한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잘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저희는 어제 오전에 의총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고요. 예, 기본적인 그 통합의 방향성이나 그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제 유승민 대표께서 통합에 대한 화답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만장일치 찬성이에요? 통합 찬성? 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 찬성. 그렇게까지 통합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24일 날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또 대선을 치러갔고 그 이후에 저희 당이 함께했던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고 굉장히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구태스러운 행태에 머물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태 세력과의 결별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 뜻을 함께 모은 것입니다. 예, 근데 통합 합당이라는 거는 두 당의 신념하고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그 부분에서 맞는가?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안 맞는다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태생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정책이나 또 지금 당원 당규상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나요? 근데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호남에 대한 뭐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분명히 했고요. 호남의 지역에 대한 정서는 저희가 호남의 지역을 폄훼하거나 그것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과거 보수 정당이 TK 영남을 기반으로 했다면 그거로 인해서 보수가 지금 훼손되고 망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자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역주의 극복하자 이런 뜻이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정책들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의 북핵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북한의 지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과 과를 놓고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형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대표 측과 다 합의가 된 것이다. 뭐 이거 어긋날 것 없다 이런 말씀. 네네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유승민 대표는 이르면 연말 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31일 날 전당원 투표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그 결과 추이를 갖고 이제 통합의 절차들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 내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은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외부의 개혁 세력들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전당원 투표 발표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무적인 통합의 절차들을 함께 투트랙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는 뭐 2월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정도. 좀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한 2월 정도는 돼야겠네요. 진짜 통합으로 간다면. 근데 호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끝까지 우리는 반대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결국은? 저희가 무슨 어떤 특정한 인물을 배제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서 출범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 세력과 저희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의하고 함께한다면 저는 어느 특정한 인물을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리기로는 천정박,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3명은 통합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바른정당 측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이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뭐 저희가 어떤 내부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인물을 특정해서 배제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합의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그분들이 또 특별히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에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그분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의 가치와 비전이나 방식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면 서로 그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저는 지금 들리네요. 우리가 일부러 배제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끌고 오겠는가? 함께 하자고 하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배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외부 세력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민의당하고 통합 진행된 후에는 한국당하고 통합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 세력 말씀드린 것은 통합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와 B 정당이 흡수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A와 B가 합쳐지면서 C라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C라는 정당을 외부에다가 만들어 놓고 A와 B가 그 C라는 정당과 함께 통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서의 신설합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그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당 C라는 것으로 만나는 시기에 통합이 될 거다. 그 방법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들어오는 방식으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자유한국당과의 3당 통합 이런 식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다. 네, 물론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씀. 자, 30초 남았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죠. 손학규 상임고문, 국민의당 고문이 귀국했습니다. 네. 이분 이제 통합 지지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안 대표 측에서는 손학규 고문이 통합 정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초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분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혁정당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함께 나눠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어느 특정 인물을 놓고 그것이 대표가 된다 아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이고요. 그분 함께 하시는 거.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